속보입니다. 오늘부터 신용사면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인데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문 보면서 역대급 최대 신용사면 내용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9월 30일 오늘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서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던 연체 기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 갚아야지만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중 소액,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발생하였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안에서 뭐가 된다? 신용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거죠. 자, 근데 공문 보면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요, 개인이요 295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요, 잘 보시면요, 이 2015년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자는요, 개인이 244만 명, 그러니까 295만 명에서 83%는 이미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고, 사업자 74만 명 중에서 12만 명, 17%는 또 연체 금액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은 이렇게 많이 연체 금액을 상환했는데 개인 사업자는 17%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차이 나죠. 그 정도로 개인 사업자가 뭐가 돼요? 소액 연체를 못 갚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사업자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든지를 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개인은 83%는 연체를 다 갚았는데 사업자는 비율로 보면 17%밖에 안 돼요. 연체를 다 갚으신 분, 다 상환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서민, 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좀 이따 이 홈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 내 연체 기록이 사라지니까. 따라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 명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9월 30일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 전액 상환하지 못하신 분들의 태반입니다. 17%만 상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 명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체를 했어. 근데 나는 상환해. 전액 상환해. 그러면 나의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여정님, 아니 상환하면 당연히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체를 다 갚아도 내가 연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은행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기록을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약 29만 명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23만 명은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신용 평점은요, 평균 31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정부는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이런 민생경제 업종에서 좀 두드러졌다고 해요. 이제 연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체를 했던 분들이 아마 여기서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갚으면 혜택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 한국 평가 데이터. 여기 가셔서 이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평가사에서 확인할 수, 신용보증 기금도 되네요. 자, 이런 평가사에서 여러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대상자라면 알아서 나의 신용 평점이 올라가는 거죠. 신용 점수가. 근데 나는 일단 내가 대상자인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문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 요약해 본다 그러면 내가 연체를 했다. 근데 난 연체를 다 갚았다. 그러면 내가 내가 연체했던 그 기록, 신용,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삭제해 준다. 이렇게 이제는 정리해 볼 수 있죠. 다만 소액 연체,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연체, 이 부분의 기록을 삭제해 주니 당연히 나의 신용 평점은 올라가게 되면서 뭐가 돼요? 대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이제 발급이 되면서 내가 이제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을 준다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는 이 정부가 발표한 핵심 내용 중 하나고요. 이 내용을 이미 예전에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때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실행이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는 연체가 됐기 때문에 페널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은 연체를 했으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신용 평점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전반적으로 신용 평점 이게 삭제가 되니까, 내가 이게 연체 기록이 삭제다 보니까 신용 평점이 올라가는 거냐, 신용 점수가. 그러면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는 커트라인이, 이제부터 대출 커트라인이라든지 뭔가 이게 금융거래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좀 상승하게 돼요. 다 좋아지니까. 이제는 다 좋아지니까, 신용평점이 다들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는 뭐 대출 받을 때나 신용카드 받을 때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해당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예요. 내가 연체를 했는데 그동안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체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체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다 털어내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신용회복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나, 성실하게 이제 빚을 갚으신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은 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는 이렇게 연체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내일 한번 제가 또 전해드릴 겁니다. 내일 얘기는 이제 내일 이제 시작이 돼요. 내일 공문이 나올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비탄감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공문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도 이제는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 신용 회복에 대한 내용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해당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 신용 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셨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출연하고 또 연합뉴스 가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저녁 때 갑자기 그 라디오 열린 토론이라고 있습니다. KBS 1인데요. 열린 토론에 가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뭐 오늘이죠. 어제였나요?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 부동산 한강 라인으로 규제 푼다. 아니 규제래. 그 공급 늘린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국방부에서 고도 제한 풀어줬죠. 그래서 분당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1시간 동안, 무려 1시간 동안 제가 존경하는 이제는 김대중 교수님하고 김대중이래, 권대중 교수님하고 또 같이 또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시간 되실 분들 오늘 한 7시 20분입니다. KBS 1 라디오 7시 20분 보시면 또 제가 나와서 라디오로 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뭐 여정 채널은 뭐 경제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정부의 그 지원 정책들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린 거에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지긴 있고 있어요. 제가 봐도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너무 심해져서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한 경제를 보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돼요. 솔직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더욱 열심히 이렇게 여정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또 오늘 나왔던 이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 어려우신 분들 도와줘야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성실상환 하신 분들한테도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도 좀 나와줘야 더 열심히 또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의 의견이 좀 맞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너무 외면이 아니라 성실상환자도 도와주자. 뭐 안 힘들어서 성실상환한 건 아니거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본인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연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성향이 나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연체라는 걸 안 해봤어. 뭐 안 할 거야.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돈이 있어서 갚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